자전거의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 희범씨. 우리나라 자전거 브랜드. 삼천리. 또. 알톤. 레스포. 레스포 삼천리 거야. 자, 삼천리 자전거. 없어진 것도 있어요. 없어진 것도 있어. 그 다음에 코렉스 자전거. 알톤 자전거. DM 스포츠. 요즘에 나오는 벨라인. 바이킹. 스타카토. 그 다음에 옛날 거. 옛날 거는 성경 스마트. 그 다음에 바이텍. 그 다음에 크라운. 야, 이 크라운은 진짜 옛날에 한번 본 거 같긴 한데 진짜 옛날 거예요. 지오닉스, 아텍스. 아텍스는 지금도 있죠? 저기 우리 구직 사이트 같은 데 보면 나오면 대형 자전거, 삼강 자전거.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이게 약간 이제 지금은 없어진.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되는 브랜드들은 지금 성경, 바이텍, 크라운, 대형, 삼강 다 이제 없어진 회사예요. 지금 현재에 살아남은 브랜드들은 지금 삼천리가 있고, 알톤이 있고, 그 다음에 벨로라인, 바이키, 스타카토, 그 다음에 아텍스, 지오니스트 지금은 뭐 운영이 안 되는 부분 같은데, 대표적인 회사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유명하죠? 삼천리 자전거. 사실은 삼천리 자전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자전거 대명사 아닌가요? 이 삼천리 제일 처음에 창시한 사람이 기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학상 김철호라고 해서 우리 삼천리 자전거 기아 자동차에 못 치더라고요. 그리고 79년도에 삼천리 자전거 공업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의 이제 삼천리 자전거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삼천리 공장은 어디서부터 알았냐면 옥천 공장부터 알았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찾다 보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옛날에 시흥 공장 지금 그 삼천리에 본사가 있는 데가 의왕이거든요. 의왕인데 그게 아마 이거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광명 옆에 보면 기아 자동차 그 생산 시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시흥 공장에서 양산 공장을 거쳐서 대구 검단. 사실 대구 검단은 제가 가봤어요. 언제 가봤냐면 제가 98년도에 자전거 병원이라는 이동수리 그 프랜차이즈점을 제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때 여기 그 대구 검단에 갔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오대금속이라는 곳에서 변속기하고 그다음에 변속기 선, 앞변속기, 뒷변속기, 그다음에 변속 레바 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줬던 부분들이 있고 뭐 V 브레이크 만드는 회사, 브레이크 만드는 회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바구니만 만들어주는 회사도 있었고, 아주 여러 군데가 이 대구검단에 있었던 겁니다. 옥천에서는 대구검단이나 아니면 구미,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인천 이런 데서 그러니까 구미 같은 데는 태양금속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림하고 스포크를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구검단하고 다른 공장에서 하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물건을 공급을 받아서 옥천 공장에서는 크랭크만 만들면서 공장을 가동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조립 라인이 있었던 거예요. 조립해서 국내에 출시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1965년도에 연간 100만 대를 생산했어요. 연간 100만 대면요 지금 우리가 아까도 그 데이터 보셔도 알겠지만 대략 뭐 1년에 200만 대를 수입한다고 했었는데 100만 대면 엄청난 대수예요. 그 대수가 전부 다
미국 쪽으로 수출 또는 내수를 진행. 그러니까 생산을 거의 한 100만 대 정도 했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100만 대 중에 한 20% 정도나 됐을까? 활동량이.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60년대야. 60년대에 이러한. 근데 그 이후에 90년대에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제작하는 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삼천리가 중국 라인으로 해서 아웃소싱으로 지금까지도 자전거 만든. 결국은 뭐냐? 결국은 우리나라에 이제 공장은 없다. 현재는 의왕에서 본사를 하고 거기에 물류창고가 엄청나게 크게 있는. 대표적인 그 라인업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레스포, 그 다음에 아파라치아, 블랙캣, 첼로, 펜더 이렇게 있는데, 레스포는 삼천리의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래된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생활용 자전거의 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간 브랜드를 갖다가 아팔라치아라는. 그 다음에 고급 자전거 형태로 좀 더 진화시키려고 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그 다음에 첼로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아예 고급 자전거를 첼로 브랜드를 만들었죠. 근데 사실은 첼로 사업부가 따로 있었는데, 제가 자전거에 입문했던 게 96년, 그리고 첼로가 국내 들어온 게 98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첼로 스포츠가 수입했던 브랜드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야. 자이언트, 그 다음에 캐논데일, 그 다음에 트랙, 뭐 이런 부분들을 얘네들이 다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해서 첼로 그 삼천리 대리점 운영하는 데에 공급을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름대로 빠른 부분들이 있어요. 삼천리 대리점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을까요? 사실은 한 10년 전 삼천리 자전거 대리점 때 한 1600개 정도 됐어요. 외국에 자전거 쇼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역 박람회야. 그래서 대만에서 하는 무역 박람회가 있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하는 유로가 있고,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미국에서 하는 그 박람회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캐논데일을 내가 수입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가서 상담을 하겠죠. 상담을 어떻게? 야, 우리나라에 1600개 대리점이 있는데 그 너희들 물건 취급하고 싶어. 누가 안 주냐고. 다 주지.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물건을 가져오기는 되게 편한 거야. 그런데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한참 수입사들이 막 성장하고 있을 적에 그런 브랜드들은 다시 무역박람회에 가서 다시 주인이 바뀌는 그런 식이 돼서 지금의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삼천리의 대리점들은 제가 알고 있는 대략 한 1000여 개의 대리점을 알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곳은 판매나 수리나 이렇게 하는 데 혹시 총 몇 군데나 될까요? 이건 지금 의문이요. 데이터가 없어. 데이터가 없는데 추론을 해보면 지금 삼천리 자전거가 대략 1000개라고 보면 알톤 자전거가 한 500개 정도 돼요. 그 시마노를 취급하는 대리점들, 그 다음에 시마노를 취급하는 대리점 외에 또 부품을 갖다 쓰는 이제 도매, 예를 들어서 한맥이라든지 대도라든지 칠성, 창림, 이게 대표적인 생활자전거의 도매 이걸 하는데요. 직접 가입을 안 하고 거기에 가입된 회원들을 따지고 보면 대략 한 밑에 한 600개에서 1000개 정도? 그리고 시마노를 취급하는 대리점 수를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대략 한 2000개인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부분들은 한 1200군데. 그러면 그게 만약 다 겹친다고 봤을 때 대략 한 현재 매장 수는 한 3000개에서 35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총 매장 수는. 진짜 우리가 강원도 속초로 올라갔는데 속초 옆에 이제
그 조그만 속초는 크니까 삼천리 대리점이 있는데 동해 같은 데 가면 삼천리 자전거 대리점이 있겠죠. 근데 또 자전거 수리센터도 있어. 뭐 이런 부분들 따지면 대략 한 3,000개에서 3,5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사실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코렉스라는 자전거가 사실은 삼천리 자전거와 엄청나게 경쟁 구도를 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근데 태생이 좀 달라. 태생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삼천리는 우리나라 그 직접 이제 그 김초로 그러니까 학산 그 창업주가 일본에서 그 무슨 전공이었죠? 경성 전공을 운영하고 밑바탕을 배워서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다 치면 콜스 자전거는 일본에 있는 그 기업의 납품을 하던 회사예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경남 쪽, 그러니까 이미 시작점은 달라. 1980년도에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라 삼천리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인데 경남 마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원래 사실은 마산 수출공단 해가지고 옛날에 엄청나게 유명했거든요. 자, 일본의 도쿄 PAC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하는 회사였었는데 이 기업을 인수를 하고 맨 처음에는 도쿄 코렉스 도쿄라는 브랜드로 하다가 도쿄를 빼고 코렉스 자전거라는 부분들로 바뀐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135만 대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 브랜드 여기 보면 그 비앙키, 라레이 뭐 이런 회사들의 그 어떻게 보면 그 OEM 식으로 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로 했고 국내에는 80년대 후반에 이제 그 MTB 자전거, 그러니까 MTB형 자전거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국내 코렉스를 알리기 시작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은 약간 고급 자전거 형태의 부분들이 추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삼천리가 기본적으로 클래식하다 생각하면 코렉스는 약간 진보적인 그러한 회사였었어요. 물론 이 구도가 좀 많이 났는데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미국에 있는 머레이 이사의 자전거에 납품 기한이 있었어요. 한 300만 대가량. 300만 대면 우리나라가 1년에 지금 수입하는 양보다 훨씬 많은 수량인 거예요. 엄청난 부분들이죠, 미국에. 계약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문제. 왜냐면 그 88년도, 87년도 막 했잖아요.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노사분규 이런 부분들. 거기에 또한 인건비가 또 올라가는 바람에 이게 무산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도 있었지만 미국 쪽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머레이사 자체가 다른 데 넘어가 버려요. 사실 이때 코렉스는 부도가 납니다. 아까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옥종 공장이 있었죠. 코렉스는 어디 있냐면 상주에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주 자전거 치면 상주에 자전거가 엄청 많아. 옛날에는 자전거 주차장 막 나오는 게 다 상주 그쪽이었던 부분들. 마찬가지 대구 검단이나 국내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부품을 가지고 상주에서 조립을 해서 나온 그런 여러분 엘파마 아시죠? 엘파마가 코렉스의 후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렉스에서 프로코렉스가 나왔고 프로코렉스가 엘파마로 바뀌어서 지금 현재는 창원을 기점으로 해서 엘파마만 남아있는데 문제는 이 코렉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좀 회사가 기반이 까놓고 돈이 없었어. 돈이 많이 없었고 그 전에 몇 번의 부도를 맞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상황이 안 좋아 있는 상황에서
아까 삼천리가 미국에 중국으로 그 아웃소싱을 해서 OEM을 이제 자전거를 받아들일 적에 코렉스는 되게 많이 갈등을 했죠. 그 갈등 시간이 상주를 포기하느냐, 따라 그 중국 공장으로 가느냐, 중국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가져오느냐, 이런 딜레마에 많이 빠져 있던 기업이었고요. 사실은 코렉스가 삼천리보다 좀 많이 획기적인 부분이었지만 결국은 그 알톤과 합병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삼천리의 이제 주식이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MB 이명박 대통령이 4대 강을 외치는 순간 이 자전거 관련 주들이 전부 다 친환경주, 그 다음에 이런 그 부분들로 카테고리를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주식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뜹니다. 그래서 보통 막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거래하던 부분들이 4만원, 뭐 최대 43,000원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한 그 부분들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러면서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공장을 만들겠다고 의왕에 공장을 만들었으나 인건비나 이런 어떤 재발시설 때문에 출시 가격 자체가 너무 높아서 출시를 포기하고 지금은 거기에서 물류 창고로 사용하는 부분들이고, 이때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이 자전거 쪽에 어떻게 보면 주식 쪽 이런 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수합병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삼천리는 코렉스를 인수하려고 했어요. 당시 코렉스의 대리점수는 800개. 그러면 삼천리 1600개, 코렉스에 800개, 도합 2400개. 그럼 어떻게 되죠? 뉴스에도 났었어요. 그래서 삼천리 코렉스 인수합병. 그런데 하루 전에 바뀌었습니다. 바로 알톤이 인수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천리가 코렉스에서 제시한 금액은 100억. 근데 알톤은 1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억에 알톤을 인수했는데, 그러면 이 알톤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톤 같은 경우에는 좀 후발주자죠. 90년대 초반에 우리 박찬호 대표가, 사실은 이분이 출신이 증권가 출신이에요. 증권가.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자전거를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폴란드하고 무역한 후에 신천에, 지금도 신천에 공장이 있습니다. 신천에 공장을 설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 설립해서 이 자전거 자체를 어디다 납품하느냐, 맨 처음에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삼천리나 코렉스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대부분 남미나 미국 쪽에 수출 라인을 연결을 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죠. 결국 얘네들을 보면 현재 신천 생산 공장에 그 공장이 있고, 현재 자체 공장이 있는, 자체 공장, 자사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구 공장에서 방동 사업으로 갔고, 지금 현재 양주에는 공장이기보다는 물류 창고로 경기도 양주에 지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좀 고무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처음으로 알루미늄 차체로 만든 자전거를 국내에 출시했던 부분들이 이 회사의 가장 큰 부분이고요. 현재 있는 스파스, 현재 있는 이 스파스 수입 브랜드의 부분들을 설립을 했고, 이 당시에 그 알톤 스포츠는 신영증권 2로 주식이 상장이 되었다가 알톤 스포츠로 이제 다시 상장을 합니다. 근데 알톤 스포츠로 상장하기 바로 전에 아까 얘기했던 삼천리와
코렉스의 인수합병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2,400개, 그러니까 코렉스의 800개, 그 다음에 삼천리 1,600개가 합치면 알토는 더 이상 국내 시장에서 발을 뻗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알토하고 요 DM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삼천리나 그 다음에 코렉스 매장에 서브 자전거로 들어가던 자전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알톤 같은 경우는 대리점이 한 개밖에 없었어. DM은 두 개밖에 없었고.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전략 기존에 있는 대리점들의 자전거를 공급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구미동 지역이야. 거기에 삼천리 자전거하고 코렉스 자전거가 있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삼천리 자전거에 알톤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여기에 DM까지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 너무 라인업이 많아지니까. 여기는 DM은 옆을 공략하는 거지. 코렉스를 공략하는.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그 영업을 해왔는데, 삼천리하고 코렉스가 인수합병 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국내 시장에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DM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알톤에서 코렉스를 더 후한 가격에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도 유일하게 아까 나왔던 모든 국내 브랜드 중에서 자사 공장이 있는 부분들은 알톤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M 자전거인데요. 사실 DM 자전거는 한참,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출신이냐면 자전거를 판매하던 분이야. 도매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자전거들이 시장이 뭐 중고 개념이나 이런 시장 개념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황학동. 지금의 황학동 옛날 도깨비 시장 근처에 자전거들 엄청 많았어요. 왜냐면 청계천이라든지 동대문의 배달 자전거들, 표준차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성경물산이라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여기 판매 전문 회사라는 건 처음 한 거야. 판매라는 건 뭐냐면 제조사에서 물건을 도매지 어떻게 보면 도매지. 야 도매. 물건을 받아다가 조그조그만 대리점들의 자전거를 공급하는 라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유통회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 것도 제조사에서 받아오고 그 다음에 바이트 것도 받아오고 크라운 것도 받아와가지고 공급을 하는 유통 라인은 그리고 이제 95년도에 얘네들이 이제 중국에서 자전거 붐이 일어나니까 중국에서 프레임도 가져오고 왜냐면 완성차를 가져오게 되면 이게 그 당시에 관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각 부품들을 중국과 갔다가 하남에 있는 공장에서 조립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DM 하면 아메리칸 이글 하면 DM이 생각이 날 거예요. 아메리칸 이글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A모션. 여러분들 2018년, 2000년, 10년대 중반에 보면 펫바이크 나왔어요. 펫바이크의 시초가 A모션 거예요. 아메리칸 이글 해가지고 2009년도 한참 그때가 제일 그 인수합병이 많았을 때야. 그 황경주나 이런 그 특별한 그 주로 묶이는 부분들이 여기는 A모션이라는 광고 기획하는 공연 기획하는 회사랑 인수합병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1억의 인수합병을 했던 그러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최근까지도 A모션이 한 코로나 이전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2019년대 2019년 완전히 힘들 때 여기도 자전거 사업을 거의 접고 요즘에 홈페이지도 가면 홈페이지 없더라고요. 거의 접은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자전거 시장은 지금 생활자전거는 삼천리랑 알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앞으로 가서 이 벨로라인이나 바이키, 스타카토, 그 지오닉스, 아틱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약간 개인 브랜드야. 다 중국에서 가지고 오는 거에 자기 브랜드를 꽂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일본에 삼천리 같은 브랜드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를 찍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뭐 바이키면 바이키, 뭐 벨로라인 벨로라인. 바이키의 유명한 게 뭐예요? 티티카카.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근데 요 중에서 지금 그나마 성장세에 있는 대규모에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바로 스타카토예요. 스타카토 들어봤죠? 네. 왜 스타카토가 되냐면 지금 알톤이나 삼천리나 대리점에서는 굳이 예전처럼 DM이나 알톤 물건을 받지 못하잖아. 그러면 대리점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일반 고급 자전거를 하는 샵도 앞에다 자전거를 좀 깔고 싶은데 삼천리에서 공급을 안 한단 말이야. 알톤에서 공급을 안 하고. 그 틈새를 누가 이용해? 바로 스타카토가 이용해서 그 틈새 시장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도 일반 알톤이나 삼천리보다 저렴합니다. 대략 공급 가격이 한 10%에서 15% 정도 낮게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스마트. 삼천리 자전거가 스마트의 상표권을 취득을 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삼천리 자전거 대리점을 내려면 잘 안 내줘요. 왜? 이미 포화야. 이미 포화돼 있어. 그냥 거기다 다시 삼천리 자전거 내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대리점 사장님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 매장을 내줘요. 자전거 만드는 라인이 똑같아. 삼천리 자전거 아웃소싱 하는 데하고 똑같은 부분들. 디자인도 비슷해. 근데 가격은 한 15% 싸. 그래서 대리점 개설 문의를 하게 되면 스마트로 유도해서 지금 스마트 시장들을 지금 꾸려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게 코로나 이전부터 이렇게 시작됐던 부분이에요. 판매량이 떨어지니까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사실 아마 더 활성화됐었으면 아마 여러분들 스마트 간판 더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스마트는 좀 영업 방식이 좀 달라요. 대리점을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따로 스타카토처럼 아무데나 공급하는 거지. 돈만 주면 아무데나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활자전거 시장 라인은 요 정도로 정리하면